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 전 알려드립니다. 본 채널의 모든 정보는 무료입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로 평생 배움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대인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불면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면증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것 이상의 문제입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다음 날의 피로감을 넘어 면역체계 약화,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불면증은 당뇨병 발병 위험을 30% 이상 증가시키고 우울증 발생률을 2배 이상 높인다고 합니다. 최근 발표된 국제수면의학회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40%가 만성적인 수면 장애를 겪고 있으며 이는 노년기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저는 수면 장애를 연구해온 75세 한의사 양승호입니다. 45년간 수면 문제와 관련된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많은 환자분들의 불면증을 치료해 왔습니다. 오늘은 수면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숙면을 취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방법은 서울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은퇴한 69세 박지영님의 사례를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지영님은 12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통받았고 여러 종류의 수면제를 복용해도 밤에 3번 이상 깨는 증상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려드릴 귀 주변 혈자리 자극법을 3주간 꾸준히 실천한 결과 약 없이도 7시간 이상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지영님은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치는 느낌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제는 수면제 없이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도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불면증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알려드릴 방법을 통해 여러분도 건강한 수면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노년기 불면증의 주요 원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수면 패턴의 변화가 생깁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량의 감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멜라토닌 분비량은 20대 청년기에 비해 약 5060%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자연스러운 졸음이 오지 않고 잠에 들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멜라토닌 부족이 단순히 잠들기 어려움뿐 아니라 수면의 질과 깊이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주요 원인은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입니다. 자율신경계는 우리 몸의 긴장과 이완을 조절하는 중요한 시스템인데 노년기에 들어서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사이의 균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특히 은퇴 후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사라지면 이러한 불균형이 더욱 심해집니다. 대전에서 회계사로 일하다 은퇴한 72세 정민국님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40년 이상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하던 습관이 사라지니 몸은 피곤한데 밤에는 도통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무기력하고 밤에는 불안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원인은 만성 통증입니다. 노년기에는 관절염, 요통, 근육통 등 다양한 통증이 발생하며 이러한 통증은 밤에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증으로 인해 자세를 자주 바꾸게 되고 깊은 수면 단계에 진입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노년기 특유의 심리적 요인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은퇴, 사별, 질병 등으로 인한 불안과 우울감이 수면을 방해하는 큰 요소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원인들이 노년기 불면증을 악화시키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통해 이러한 원인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불면증 해결책으로 첫 번째로 찾게 되는 수면제의 한계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의학에서 개발된 다양한 수면제들이 불면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면제가 진정한 의미의 건강한 숙면을 제공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국제수면의학회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약물을 통한 수면은 자연 수면과 비교했을 때 뇌의 회복 기능이 최대 4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면의 구조 자체를 변형시킨다는 것입니다. 수면은 렘수면과 놀렘수면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수면제는 이 균형을 깨뜨립니다. 특히 렘수면 단계가 줄어들면서 기억 정리와 감정 조절에 필요한 중요한 과정이 방해받게 됩니다. 김현우 박사는 수면제를 복용하면 의식이 억제되어 잠은 들지만 뇌는 여전히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뇌파 검사를 해보면 정상적인 수면 패턴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수면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내성이 생겨 효과가 감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다 은퇴한 67세 윤미경 님의 경우 처음에는 반 알로도 충분했는데 2년 후에는 2알을 먹어도 효과가 예전만 못했습니다. 약의 용량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면제의 장기 복용은 의존성 문제 외에도 기억력 저하, 낙상 위험 증가, 어지러움, 주간 졸림 등 다양한 부작용을 동반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 증가와도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수면제가 불면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증상을 일시적으로 가려줄 뿐 멜라토닌 분비 감소나 자율신경계 불균형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제 진정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수천 년의 한의학 지혜가 담긴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숙면을 취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경혈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의학에서 5000년 동안 전해져 내려온 귀 주변에 특별한 두 혈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풍지혈과 이문혈입니다. 이 경혈점들은 단순한 지압점이 아니라 우리 몸의 에너지 흐름과 신경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연결점입니다. 풍지혈은 귀 뒤쪽에서 목과 연결되는 부분에 움푹 들어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의학 고전인 황제내경에서는 이 지점을 바람과 소리가 드나드는 문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이 부위가 외부 자극으로부터 뇌를 보호하고 정신을 맑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문혈은 풍지혈보다 더 귀에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귓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혈자리는 특히 자율신경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긴장과 이완의 균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경혈점을 적절히 자극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는 현대의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이 혈자리들의 자극은 다음 세 가지 주요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뇌가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면 수면, 중추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는 특히 노년기에 더욱 중요한데 나이가 들수록 뇌 혈류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회복됩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된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이 혈자리들의 자극은 교감신경의 과도한 활성을 억제하고 부교감신경을 적절히 자극해 몸과 마음이 이완 상태로 전환되도록 돕습니다. 셋째, 두경부 근육의 긴장이 완화됩니다. 목과 어깨의 만성적인 긴장은 수면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 혈자리들을 자극하면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더 편안한 자세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효과는 단순한 경험적 지식이 아닌 과학적 연구를 통해 검증되고 있습니다. 최신 뇌파 연구에 따르면 이 혈자리들을 규칙적으로 자극한 후에는 뇌의 알파파와 세타파가 증가하고 수면 효율이 평균 27% 향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앞서 소개해드린 풍지혈과 이문혈을 정확히 찾고 효과적으로 자극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지혈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보겠습니다. 양손으로 귀 뒤쪽을 만져보십시오. 두개골과 목이 만나는 지점에 자연스럽게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눌러보면 약간의 압통과 함께 묘한 시원함이 느껴집니다. 바로 이 지점이 풍지혈입니다. 이 혈자리는 중국어로 바람의 연못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머리의 열기를 식히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문혈은 풍지혈보다 조금 더 귀에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귓볼 바로 뒤쪽, 귀를 앞으로 살짝 당겼을 때 더 명확하게 보이는 움푹 들어간 곳이 이문혈입니다. 이 혈자리는 귀의 문이라는 의미로 청각 기능과 함께 머리와 목의 통증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두 혈자리를 자극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전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양손의 엄지손가락을 이용하여 양쪽 풍지혈과 이문혈을 동시에 자극할 수도 있고 한쪽씩 번갈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자극 방법은 313 리듬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즉, 3초간 일정한 압력으로 부드럽게 누른 다음 1초간 힘을 완전히 뺐다가 다시 3초간 누르는 방식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리듬감 있는 자극이 자율신경계를 효과적으로 안정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극 시간은 각 혈자리당 한 번에 3-5분 정도가 적당하며 하루 2, 3회 실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잠들기 30분 전에 시행하면 수면 유도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또한 오전에 일어난 직후와 오후 시간에 한 번씩 추가로 실시하면 하루 종일 신경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압력의 강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자극이 과해져 교감신경이 활성화될 수 있으므로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부드러운 압력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녹차 한 잔 정도의 무게로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풍지혈과 이문혈 지압법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의원에 방문하셨던 수많은 환자분들 중에서 특히 인상적인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울산에 거주하시는 81세 장효진 할머니는 무려 17년 동안 만성불면증으로 고통받으셨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수면제를 번갈아 복용하셨지만 내성이 생겨 점점 더 높은 용량이 필요했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심각했습니다. 장 할머니께 귀 지압법을 알려드린 후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수면제 용량을 절반으로 줄이셨고 3주 후에는 완전히 끊으실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5시간 이상 깊은 잠을 자게 되었어요. 수십 년 만에 아침에 개운한 느낌으로 일어나는 기쁨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경기도 성남에서 오신 76세 최영태 선생님입니다. 최 선생님은 불면증뿐만 아니라 심한 목 통증과 어지럼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풍지혈과 이문혈 지압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약 2주 후부터 숙면을 취하실 수 있었고 놀랍게도 목 통증과 어지럼증도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가장 특별한 사례는 제주도에서 오신 62세 김미란 님입니다. 그녀는 특히 밤중에 갑자기 깨어난 후 다시 잠들지 못하는 중도각성 증상이 심각했습니다. 매일 새벽 3시쯤 깨어나 그 이후로는 잠들지 못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겪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저의 조언대로 저녁 식사 후와 취침 전에 풍지혈과 이문혈을 꾸준히 지압하셨습니다. 약 3주 정도 지나자 중도각성 증상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깨더라도 15분 이내에 다시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모든 분들이 약물 없이도 자연스러운 수면 패턴을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이 귀 지압법을 통해 활성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 불면증의 원인에 따라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와 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대부분의 경우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놀라운 치료 사례들처럼 귀 지압법의 효과를 충분히 보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점은 귀 지압법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오랜 시간에 걸쳐 불균형 상태에 적응해 왔기 때문에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는 데에도 일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의학적 관점에서는 이를 기혈의 순환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제 임상 경험을 통해 볼 때 대부분의 환자들은 3일에서 7일 사이에 첫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하며
약 2, 3주 정도 꾸준히 실천하면 확실한 효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체내 생체 리듬이 재조정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지압법 실천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시간대는 잠들기 약 30분 전입니다. 이 시간에 풍지열과 이문혈을 자극하면 자율신경계가 부교감 신경우위 상태로 전환되어 자연스러운 수면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루에 한 번만 하는 것보다 하루 2번, 저녁 식사 후와 취침 전에 실천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지압의 강도와 시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너무 약하게 누르면 효과가 미미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강하게 누르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적당한 강도란 시원함을 느낄 정도의 압력을 의미합니다. 각 지압 세션은 3에서 5분 정도가 적당하며 이 시간을 꼭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처음에 효과를 느끼지 못하더라도 조급해하지 마시고 최소 2주간은 꾸준히 실천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여러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초기 단계에도 체내에서는 이미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빠른 효과를 기대하여 지나치게 강한 자극을 주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압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에 수면과 기상을 하는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불규칙한 생활 습관은 아무리 좋은 지압법도 그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귀지압법의 효과는 올바른 생활 습관과 결합될 때 더욱 극대화됩니다. 이제 지압법과 함께 실천하면 수면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 생활 습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 수면 과학 연구에 따르면 취침 전 블루라이트 노출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최대 50%까지 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태블릿, TV와 같은 전자기기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한다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착용하거나 기기의 야간 모드를 활성화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수면 환경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침실은 완전한 어둠 속에서 약간 서늘한 온도 약 18에서 20C를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특히 취침 1-2시간 전부터 집안의 조명을 점진적으로 어둡게 조절하면 뇌가 자연스럽게 수면 준비 상태로 전환됩니다. 필요하다면 암막 커튼이나 수면 안대를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셋째, 일관된 수면 -기상 시간을 유지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규칙성을 통해 강화되며 이는 수면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한 수면 각성 패턴은 멜라토닌과 코티솔 같은 호르몬의 자연스러운 분비 리듬을 안정화시킵니다. 넷째, 취침 전 이완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체온이 올랐다가 서서히 내려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졸음이 유도됩니다. 또한 4, 7, 8, 5법을 실천해 보세요. 4초간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참은 후 8초간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방법입니다. 이 호흡법을 5에서 10회 반복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깊은 이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다섯째, 저녁 식사와 음료 섭취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취침 3시간 이내에는 과식을 피하고 카페인과 알코올은 수면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므로 오후 2시 이후에는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따뜻한 허브티나 우유를 마시는 것은 수면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들은 귀지압법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어 여러분의 수면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방법들을 통합한 실제 수면 개선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서 설명해 드린 지압법과 호흡법을 실제로 실습할 수 있는 단계별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먼저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침실의 조명을 어둡게 하고 방해받지 않을 환경을 만드세요. 침대에 누워서 할 수도 있고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긴장을 풀고 몸의 무게를 지지면에 완전히 맡기는 느낌으로 시작합니다. 풍지혈 지압법 1. 먼저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준비합니다. 손톱이 너무 길면 지압 시 불편할 수 있으니 적당히 정리하세요. 2. 양쪽 귀 뒤를 따라 내려가다 보면 두개골과 목이 만나는 지점에 자연스럽게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곳이 풍지혈입니다. 3. 양손 엄지로 양쪽 풍지혈을 동시에 찾아 위치시킵니다. 4. 3일 리듬법으로 자극합니다. 3초간 일정한 압력으로 누르고 1초간 완전히 힘을 뺍니다. 5. 이 과정을 2분간 약 30회 반복합니다. 6. 압력의 강도는 통증 없이 시원함을 느낄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문혈 지압법 1. 풍지혈 지압이 끝났으면 이제 이문혈로 이동합니다. 2. 이문혈은 귓볼 바로 뒤쪽에 있는 움푹 들어간 부분입니다. 귀를 앞으로 살짝 당기면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3. 역시 양손 엄지로 양쪽 이문혈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4. 풍지혈과 동일하게 3초 누르고 1초 푸는 리듬으로 2분간 반복합니다. 5. 지압 중에는 호흡에 집중하여 자연스럽게 깊은 호흡을 유지합니다. 심호흡법 실습. 지압이 모두 끝났다면 이제 심호흡법으로 이완 효과를 더욱 깊게 할 차례입니다. 1. 편안하게 누워서 오른손은 배꼽 부근에 왼손은 가슴에 올려놓습니다. 2.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을 셉니다. 이때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오른손으로 느낍니다. 3. 이어서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을 셉니다. 이때는 배가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4. 들이마시는 시간보다 내쉬는 시간이 2배 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비율은 부교감신경을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킵니다. 5. 이 심호흡 과정을 10회 반복합니다. 이 전체 과정은 약 7에서 8분 정도 소요됩니다. 하루 중 가장 효과적인 시간은 잠들기 30분 전이지만 오전에 일어난 직후나 낮 시간에 피로를 느낄 때도 실천하면 효과적입니다. 이 통합 실습을 꾸준히 하시면 수면의 질이 현저히 개선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습 가이드를 알려드렸으니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과 실천 과정에서 도움이 될 추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귀 지압법은 언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요? 잠들기 30분 전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시간대는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휴식 모드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때로 지압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하지만 하루 중 편안한 시간에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효과는 얼마나 빨리 나타나나요?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 3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첫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약 2주에서 3주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확실한 효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정확한 혈자리를 찾고 적절한 강도로 자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수면제를 복용 중인데 지압법과 병행해도 될까요? 네,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압법의 효과를 느끼게 되면 점진적으로 수면제 용량을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약물 중단은 금물입니다. 고혈압이나 뇌질환이 있어도 안전한가요? 기본적으로 귀 지압법은 매우 안전한 방법이지만 심각한 고혈압, 뇌질환 또는 두경부의 외상이나 수술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사전에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다 부드러운 강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효과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소 2주간 꾸준히 실천해 보시고 효과가 미미하다면 다음을 확인해 보세요. 혈자리의 정확한 위치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압 강도를 약간 조절해 봅니다. 지압 시간을 조금 늘려 봅니다. 5에서 7분. 앞서 설명드린 생활 습관 개선을 함께 실천합니다. 특히 환절기나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혼란스러워지기 쉽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더욱 꾸준히 귀 지압법을 실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의 질은 단순한 건강 문제를 넘어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좋은 수면은 기억력 향상, 면역력 강화, 감정 조절 능력 향상 등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귀 지압법의 효과는 누적됩니다.
꾸준히 실천할수록 효과는 더욱 강화되고 지속됩니다. 한 달, 두 달, 그리고 그 이상 지속하시면 수면의 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의 개선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수면은 건강한 노후의 핵심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활기차고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본 채널에서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제작자의 개인적인 의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건강 관련 정보는 참고용일 뿐이며 의학적 조치나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전문 의료인과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